오늘은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정준영의 사회 복귀 일자에 대한 기사가 보도되며 한국 연예계 역사상 희대의 대형 사고를 저질렀던 정준영이 다시 한번금 네티즌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돌이킬 수 없이 추락하며 영구적 방송 출연 정지 연예인에까지 지정되었음에도 여전히 수십억을 벌었을 것으로 보이는 정준영의 재력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영은 1989년생 올해 34살이며 종교는 카톨릭, 세례명은 시몬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서울에서 태어났으나 곧바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이주해 5살까지 살았던 정준영은 이후에도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중국, 필리핀, 일본 등 아버지의 사업 때문에 해외 각지를 이주하며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성인이 될 무렵 가수가 되기 위해 한국으로 귀국했던 정준영은 당시 한국의 병역법이 초등학교 이외에 외국 학력이 한국에서는 학력으로 인정되지 않아 결국 정준영은 법적으로는 사실상 중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상태였기에 이로 인해 학력 미달로 군대를 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택배 상하차나 음식점 등 돈 되는 일이면 닥치는 대로 하다 쇼핑몰 피팅 모델로 자리 잡게 되며 한때 인기 케이블 프로그램 얼짱시대에 출연해 얼굴을 알리기 시작했던 정준영은 마침내 2012년에 출연했던 슈퍼스타 K4에서 로이킴 씨와 더불어 간판 대접을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연예계에 정식 입문하게 되며 예능 1박 2일을 포함한 각종 활동으로 대중들에게 인지도를 쌓아간 정준영은 늘 화제의 아이콘이자 다재다능한 만능 멀티 엔터테이너로 성공 가도로 달리며 이로 인해 정준영은 수많은 부를 쌓게 되었습니다. 정준영의 재력이 화제가 된 건 과거 2012년 그가 예능 라디오스타에 나와 자신의 재력을 공개해 화제가 되었는데 당시 정준영은 자신이 강남과 건대 일대에 아파트를 한 채씩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고 원래 살았던 건대에서 강남 아파트를 한 채 더 매입해 옮겼던 이유가 자신이 주로 있는 곳이 클럽인데 택시 타고 집에 들어가기 힘들기 때문에 놀기 편해서 그런 거다라며 강남 아파트 매입 사유를 밝혔으며 참고로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당시 2012년 기준 강남 상구의 아파트 평균 가격은 약 9억 4,500만원, 현재 2022년 강남 상구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20억 3,080만원이며 추가로 건대 아파트 또한 최근 매매 평균 15억 원대 전후로 호가하는 만큼 만약 정준영이 아파트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면 평균으로만 따지더라도 정준영은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아파트만 최소 15억에서 20억 원대 이상 시세 차익을 보고 있을 것으로 보여 경제활동이 멈췄음에도 오히려 자산은 증식하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추가로 예능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하며 공개되었던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정준영 씨의 레미안 하이리버 아파트는 매매는 17억 원, 전세가만 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정준영 씨의 자동차는 돈 좀 있는 연예인들은 모두 샀다는 벤츠의 G박엔 AMG로 출시가만 2억 원으로 시작해 옵션에 따라 약 2에서 4억 원에 가까운 해당 차량은 마찬가지로 정준영이 예능 출연 당시 소유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추가로 집밥 백선생 등에도 출연하며 요리에 관심을 갖게 된 정준영은 프랑스 파리의 팝업 레스토랑 메종드 꼬레를 3년여간의 준비 끝에 오픈하며 사업에도 발을 붙이기 시작하였는데 2주간 팝업 행사 기간 현지 반응이 나쁘지 않고 국내에서도 화제가 되어 정준영은 정식 오픈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당시 지분의 50%를 가지고 있던 정준영이 사건이 터지게 되며 현재 레스토랑의 오픈은 완전히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가로 정준영과 관련한 돈에 관한 이야기 중 화제가 되었던 건 그의 사건으로 세상이 떠들썩해지며 정준영이 해외 촬영을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했을 당시 그를 기다린 기자들로 인해 정준영은 인천공항에서 전 국민의 관심을 한몸에 받게 되었는데 이와 동시에 그가 그때 입은 의상이 블레임 룩, 일명 사건을 저지르거나 사회적 논란을 야기시킨 사람의 패션을 따라하는 현상이 화제가 되며 당시 그가 입고 있었던 타미 힐피거의 맨투맨티와 정준영이 끝까지 사수하려 했던 에번 라플의 모자가 화제가 되며 이는 해당 브랜드들을 연관 검색어에까지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참고로 이와 비슷한 사례로 과거 최순실이 검찰 출석 당시 신발이 벗겨졌을 때 해당 구두의 브랜드가 명품 프라다 상품으로 밝혀지며 이와 비슷하게 해당 브랜드가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기도 한 바 있습니다. 한 전문가 칼럼에 따르면 과거 2016년에 유출되었다고 알려진 출연료 파일에 정준영은 노래 한 번에 약 900만 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한 번 제대로 떴다 하는 이들이 출연하면서 받는 출연료와 광고의 수입은 일반인들의 상상을 초월하며 늘어나는 방송사, 선택받기 위해 몸부림치는 수많은 채널들은 이들의 몸값을 천장부지로 높이게 돼 이러한 인기도 권력이고 돈인 세상에서 3년 전인 2019년 정준영의 희대의 사건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유명 변호사 유튜브 채널에 따르면 서초 변호사들의 형사사건 평균 최소 수입료는 550에서 1100만 원 수준이라고 하며 사실상 정준영의 경우 세간의 이목을 받을 뿐더러 사건이 워낙 중하고 피해자가 많아 업계는 아마 정준영의 변호사 수입료는 최소 수천만 원이 들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총 5년을 선고받은 정준영의 사회 복귀 일자는 2024년 3월 20일, 그러나 그가 내야 하는 벌금은 오직 원정 혐의로 인한 벌금 100만원 뿐이며 그마저 같은 단톡방 멤버였던 최종호는 피해자와 합의에 크게 감형되었지만 정준영은 합의마저 하지 못하며 5년형을 선고받았으며 과거 한 방송은 정준영이 형 집행을 기다리는 미교수들과 함께 생활하며 정준영이 가수란 사실을 알고 있는 일부 짓궂은 형님들이 너 일어서서 노래 좀 해라는 식으로 노래를 시켰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의미는 전혀 없겠지만 정준영은 한때 다른 연예인들도 부러워할 정도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평을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본업인 가수 외에 예능인 프로게이머 사업
사업가 등등 아주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갔으며 새벽 2시에 낚시를 하러 떠나거나 대게를 먹기 위해 노량진 수산시장을 방문하는 등 당시 30대 초라는 젊은 나이임에도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자유로운 삶에 대해 한때 주변에선 좋은 뜻으로 준영이 할 거 다 하고 사네라며 부러움을 전했지만 이제는 희대의 대형 사고를 저지르고 부정적인 의미로 우리 준영이 정말 할 거 다 했으니 이젠 빵에 들어가야지 라는 식으로 비꼬음을 받게 된 정준영. 그러나 아무리 못해도 50억 원은 좋게 넘을 것 같은 그의 재산은 그가 남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렸음에도 여전히 사회에 복귀하면 그의 삶을 여전히 보호해주고 풍요롭게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이번 영상을 준비하며 느껴졌습니다. 오늘은 3년 전 대한민국 연예계에 정말 몇없는 희대의 사건을 저지른 정준영의 재력과 재산에 대해 알아본 듀이노의 195번째 돈에 관한 이야기 준영 편이었습니다. 더 많은 흥미로운 스토리 듀이노를 구독하고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